영역들을 이렇게 맞춰 넣어서 이제 아까 조직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기업들도 마구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후원 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진 기업들을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그 기업을 뭐 주 후원 업체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업이 원하거든요. 자기들이 실질적인 어떤 홍보를 뭐 그냥 뭐 어느 순간에 뭐 그냥 후원한다 이런 어떤 뭐 CSG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실질적인 활동 안에서 이걸 같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 갖고 가는 거가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홈페이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다 그러고 뭐 이니셜이나 이런 것들 다 다시 만드는데 주 후원 업체를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 구성하고 이런 거 할 때 기업의 또 특성들을 좀 이렇게 조금 우리가 반영해 줄 수 있지 않나 이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항목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기업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전략적 방향을 가지면은 우리가 뭐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서도 기업의 어떤 그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홍보 효과를 높여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다 만들어 놓고 뭐 이래 놓고 나서는 기업 보고 자 여기 들어와서 후원해라 이런 것들보다는 기업이 인볼브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그것이 우리가 후원을 받게 하는 하나의 그 소스, 전략적 소스로 활용하는 이런 어떤 방향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좋아하고 또 기업들도 자기들 의사결정 구조에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전략적 방향들을 먼저 빨리 그 좀 더 우리가 명확화하고 그 구성 요소들을 빨리 만들어서 기업 후원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아주 간략한 후원 요청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략적 방향을 맞춘 그 기업의 맞춤형 형태의 전략 제안서가 또 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되지. 우리 그냥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기업에다가 이거 후원해 달라 이렇게 할 때 기업의 어떤 성공률이나 기업의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다르다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은 학술 쪽이나 이런 쪽은 저는 뭐 어떻게 갈 거라고 봐요. 제가 또 잘 모르는 쪽이니까. 근데 이제 기업 쪽을 보면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전략적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후원 홍보물, 그렇죠? 후원을 제안하는 제안서 형태도 뭐 제안 키트가 하나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략적 방향을 담은 또 그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제안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처음에 이렇게 알려서 노티스 할 수 있는 그 기업에 딱 기업적 어떤 산업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학술적 우리 어떤 특징을 담은 그런 어떤 제안서들을 이렇게 해서 이 제안 키트들을 우리가 좀 분류해서 만드는 작업이 지금 저는 좀 제 생각에는 좀 시급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구체적인 다른 작업들을 다 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전략적으로 그것을 협력을 이끌어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 이제 지금 기획 홍보 분과에서 계속해서 논의되어 온 사항이고, 이제 그 PCO 업체하고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실행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토대로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한 분씩 이제 지금 김태준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조언해 주셔도 좋고 또는 뭐 궁금한 거 요런 거 조금 말씀 주시면은 그거를 종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분 발언하실 동안 제가 지금 2018년에 플로리다에서 진행될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한 건 아니었는데 여기는 그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하는 플로리다에 있는 이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스폰서십만 관련한 이런 자료 이제 만들어서 행사에 대한 설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폰서십의 종류도 여러 유형이 있어서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뭐 참여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회들도 행사들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 조금 구상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홍명신 박사님, 네, 지금 문화기획분과 네, 맡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나 조금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문화기획분과는 제가 지금 너무 조금 상황이 업무가 과중돼가지고 그 가시적으로 무슨 그 큰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분과 회의를 공식적으로 해서 그 분과위원님들하고 다 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 그 지금 저희 분과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거를 약간 역할 분담도 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좀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요. 이제 그 전까지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 더 좀 영역이 확장된 것은 그 박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고령 친화 그 비즈니스의 맵을 만드는 거 그런 것도 그 역할 분담을 좀 할 생각이고요. 또 현지에서 산업 시찰하는 것 중에 그 한국의 문화를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동화사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좀 넣어서 그런 어떤 한국적인 것을 그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두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발표하고 또 제안 주신 거를 보니까 그 저희가 그 이 공식적으로 어떤 그 페이퍼를 받기 전에 문화기획에서 하는 것들도 좀 압축이 되어서 그 참가자들이 학술적인 행사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탐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뭐죠? 그러니까 컨셉만 잡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예, 예, 이런 예. 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좀 첨부를 해서 참석자들이 네네. 신청을 할 때, 이것도 좀 신청해봐야겠다, 또 신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거를 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 서 박사님. 제가 잘 안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언급이 안 된 건지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 때 제가 한번 참석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 전체 컨퍼런스의, 그러니까 메인 씬이 뭔가를 제가 한번, 그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박 교수님이 올려놓으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언급되고 논의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뭔지 여쭤봅니다. 저희 컨퍼런스 전체 팀은 모두를 위한 제론 테크놀로지이고요. AI 시대,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AI 시대의 사람을 위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게 부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 모두를 위한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게 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키워드로는 인공지능 네, 그리고 포용성 네. 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술. 그러니까 그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뭐 예방 또는 해결할 건가를 늘 고민하는데 거기에 이제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게 있고, 근데 그냥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고령 친화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론 테크놀로지라는 관점은 에이지 프렌들리한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관점을 저희가 이제 강조하려는 거고, 굉장히 그 이용자 중심, 그러니까 당사자 중심의 테크놀로지 이런 거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기술 중심이 아니고 네, 아니 그 제론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를 또 노인 복지라든지
또는 뭐 사회 서비스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그 사용자 친화성이나 또 어떤 그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럼 올해는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에 포커스를 두어서 우리가 그 어떤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내지는 친화성, 뭐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시장을 어떻게 넓혀야 되나 등등을, 그러니까 뭔가에 포커스를 두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게 뭘까라는 게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키워드나 또 말씀하신 뭐지 인공지능 그리고 문구를 잊어버렸는데 예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그러면 인공지능에 포커스를 두어서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풀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좀 주제의식으로 좀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게 맞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서 박사님이 그 질문 주시고 하시는 그런 코멘트들을 우리가 이제 다듬어 나가면서 이제 계속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뭐 시간이 많은 건 아닌데 조금 선언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행사가 뭔지에 대한 컨셉을 잡게 하려면 지금 그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안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이걸 개최하겠다라고 제안할 때 제시했던 제목이 저런 테크놀로지 for all이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러한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동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할 때는 주로 건강 노화와 저런 테크놀로지 이제 그런 식의 담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지금 헬스 에이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 에이징, 헬스 에이징이라는 이제 관점으로 하다가 최근에 AI가 굉장히 부각이 돼서 사실 AI를 넣게 된 거는 약간 흥행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안에 여기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는 이 글로벌 이제 그 지구촌에서 AI라고 하는 이제 최첨단 시대인데 여전히 이 격차가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그 격차를 좁히고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좀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추상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느냐의 과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 함께 가자는 메시지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까 이제 뭐 포용이랑 이런 개념하고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논의가 지난번에 있었냐면은 그동안 이 에이징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고정관념이나 이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에이징이라는 관점, 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령도 넓히고 조금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포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학술 중심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의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 박사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다듬어 나가면 굉장히 이게 이제 기획 홍보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건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제 함께 고민하고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그런 단계에 아주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초입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 박사님 주신 말씀 토대로 저희가 조금 또 진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분 한 분께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서 코멘트 해주시면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최문정 교수님이 학술에서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부분을 제가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범준 교수님 간단한 코멘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은옥 선생님 해주시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까 그 조직위원회가 저희가 이제 조직 그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국제분과도 이렇게 좀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오늘 논의하고 같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 하면 되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뭐 한 사람이 꼭 한 분과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두 분과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분과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김웅철 국장님 지금 발언 가능하세요? 네. 들리세요? 네네. 네네. 제가 좀 중간중간에 계속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띄엄띄엄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면, 홍보나 협의 차원에서 저희 매일경제 TV가 올해 행사 및 내년 행사까지 총괄해서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하고 대구 엑스코에서 저희 매일경제 TV에서 지금 3자로 MOU 체결을 하려고 박영민 교수님하고 준비를 중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조직 차원에서 이제 매일경제 TV 차원에서 이야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고령화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뭐 협창 관련,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협창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뭐 나름 이제 그 분야 인플루언서 분들을 박영명 교수님하고 지금 계속 한 분 한 분씩 만나 뵈서 이 설명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갈래로 계속 앞으로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영 박사님, 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우리 국내 아까 이제 인공지능도 위원님 말씀하셨고, 네, 어떤 팀을 갖고 이제 우리가 내년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보건복지부나 뭐 중기부, 과기부에서 그동안 최근 한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런 돌봄 로봇이라든가 이런 케어 로봇, 그래서 이 시니어 어떤 서비스를 좀 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연구 개발했던 그 결과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에 투어도 있지만 또 전시에서 오히려 그런 연구 개발의 좀 성공 사례를 실제 한번 이렇게 실증하는, 또는 한번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장소에서 우리 대한민국 어떤 우수 기술이 시니어 케어에서 얼만큼 이렇게 적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또 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물론 생각은 하시겠지만 각 부처에서 열심히 나왔던 결과물, 그렇다면 저희가 또 부처 협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용 대표님. 차근차근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각 파트별로
정리가 좀 되는 대로 내년 대회 어떤 리허설 개념인 올해 IGF를 좀 실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박사님 혹시 코멘트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전 특별히 일단 큰 줄기는 교수님이 잘 정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전체 회의보다는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분과별로 더 잘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전체 회의에서 하더라도 분과별로 역할을 나누고 이제 분과위원장분들끼리 뭐 조직위원장과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다 모이는 것이 정보 공유에는 좋지만 업무를 나누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모를 하고요. 이제 분과별로는 그거 하려고 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전체 회의 하는 게 또 비효율적이면 한 2달에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몇 번 모일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네. 노 대표님, 네, 10월 달에 미국 가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가셔도 되는지,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좀 코멘트 해주세요.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김태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관한 부분이요. 저희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 수요 조사예요. 그러니까 과연 노인들이 어떤 상황인가. 특히 이제 R&D 같은 거를 할 때 돈을 주는 심사위원이나 뭐 정부 사람들은 이 심각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노인이 이런 걸 어떻게 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들 다 무슨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시니어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 시니어들 중에서도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뭐 그때그때 수요 조사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산업 분야나 다 AI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만큼 저희가 생각보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지 않아서 아까 서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부분이니까 어떤 룰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뭐 분석하고 이렇게 내는 결과이기 이전에 보통 이런 사업은 저희 학자들이나 기업들이 모여서 룰을 먼저 좀 만들고 그게 뭐 인덱스가 됐건 뭐 어떤 데피니션이 됐건 뭔가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이번 학회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뭐 예산을 들여서 이거저거 만들고 하나하나 구슬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슬을 깨서 목걸이를 만드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어떤 한 부분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박영란 교수님께서 그 전체적인 분야를 많이 아시니까 중심이 되셔서 이번 기회에 어떤 큰 그림,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AI를 기술을 위한 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이런 추상적인 것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수나 여러 가지도 얘기를 하지만 또 소비자에 관한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니어가 빠졌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25일 날 회의했을 때도 이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정말 각자 좋은 그 말씀들 많이 주셔서 하여튼 서로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못 주신 분들 이화진 교수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분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분과 회의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돼서 회의를 나누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기 대표님. 네. 네, 이정기입니다. 사실 그 회의를 계속 참석을 해오면서 조금 염려가 되긴 됐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그 위원장님께서 그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상당히 그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그 전에 참석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더 염려가 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위원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그 서 박사님하고 그 김태준 대표님 말씀하실 때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그 우리나라 그 IT 강국이라고 해서 어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또 학술적으로는 기술이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학술적으로는 상당히 그 앞서 갈 수 있는 발표, 세미나 이게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산업적으로 봐서는 시니어 비즈니스 내지는 실버 산업 이쪽이 과연 그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게 아마 가장 그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니어 비즈니스 내지는 실버 산업에 참여하시는 기업이나 대표분들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고 개발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기대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 ISG를 통해서 이 실버 산업 내지는 시니어 비즈니스가 이러한 그 디지털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 시장이 형성되고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 그래서 학술과 기업 산업의 그 어떤 그 브릿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이 아닐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 이제 그 한 가지 기업 그 산업 관련해서 그 분과위원회가 기업 그 전에는 대외협력분과에서 기업분과 쪽으로 이름이 이제 그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냥 네네. 제가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네, 거고요. 네, 확정된 거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그 처음 말씀하신 원래로 돌아가는 면도 없진 않겠지만은 그 민간하고 공공을 그 분리해서 진행을 하면서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분과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한 달에 한 번은 그 분과가 같이 통합해서 공공하고 민간이 통합해서 하면 그 각자 그 특성도 살릴 수 있고 시너지도 낼 수 있는 그래서 유민석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분과 활성화가 이제는 뭐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 박사님 혹시 코멘트 하시겠어요? 들어와 계시긴 하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코멘트를 할 만한 그런 건 없고요. 예, 저희 분과 앞서서도 이화진 교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모임을 진행하기로 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뭐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홍명신 박사님, 홍명신 위원장님이랑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교수님 다시 컴백하셨어요. 네, 한 말씀 해주시면은 네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졸업식 하셨나 봐요? 졸업식은 못 하는데 네. 그 학생들 가운을 입고 계속 네. 그 사진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잘 들었고요. 그 제가 드릴 말씀은 뭐 현재로서는 따로 없고요. 예,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거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고 그 전에 네. 저한테 혹시라도 뭐 맡겨주시는 숙제가 있으면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술분과가 어느 정도 아까 보셨던 이제 그 Call for Abstract이라는 게 이제 나가면 저희가 한숨 이제 돌리면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기업의 스폰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보하고 하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일단 논문 초록 모집에 대한 1차 공고를 내보내는 걸 목표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그 PCO 입장에서 지금 제일 선행돼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냐면 이제 컨셉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CI, 뭐 칼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돼야지만 그걸 토대로 홈페이지부터 뭐 여러 가지 팜플렛, 홍보 자료가 다 일관성 있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 PCO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우선순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사실 그동안 ISG 행사는 엄청나게 뭐 화려하게 그런 행사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맨날 우리가 보는 ISG 로고 넣고 그거로 이제 그 도시의 사진 정도 넣고 그렇게 했어도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좋아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한다. 프랑스 니스에서 한다. 대만에서 한다. 이러면은 그냥 그 도시를 가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청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이 뭐 K 방역부터 굉장히 지금 이제 있기 때문에 유럽에 계신 분들은 다 오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뭐 유네스코 헤리티지 얘기가 나가고 삼성의 뭐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오고 싶어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굉장히 고급 정보와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국내외 그리고 그냥 행사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정말 이런 문제 해결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가가 이거의 이제 지향성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알찬 행사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금 해날 계획이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공유하고 정말 회의 끝나겠는데요. 그러니까 11월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때도 또 현장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심플한데 내년도의 주제하고 조금 연결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한국의 이런 거에 대한 인지도를 좀 형성하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로 올해 행사는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획 단계에 있고요. 이제 엑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덱스에서 하는 킨텍스 행사를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아주 큰 행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프로젝트에 열정을 가지신 팀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대구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부산하고 대구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양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깝지 않다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우연히 하여튼 대구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한반 남쪽에서 그쪽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어서 특별히 그 이제 대구 네트워크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전국구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뭐 대전에 있는 뭐 카이스트나 스태피도 대전에 계시죠. 네, 에트리라든가 이제 그런 기관도 충분히 저희가 투어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수원이나 성남의 고령층이나 체험관 여기도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렇고요. 이제 행사는 대구에서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회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카톡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체 모임은 아마 9월 말쯤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사이에 분과별로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주실 거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할까 하는데요. 네, 금요일 날 오전에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